유진아 좀만 오른쪽으로 와줄래? 이거 칠 것 같아갖고 좀만 지우개 들어가줘. 자 데일리 검사 합시다. 보자. 예문은 제가 직접 볼게요. 이게 뭔 말이야? 이 doesn't have 뭔 말이야? 이 글씨 해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안 썼네 여기는. 이건 말이 안 맞는데. 이것도 좀 그렇고. 성민이는 영어 문제가 아니라 한글 문제. 부자스카. 예문이. 그러니까 이 단순 암기들은 뭐 나쁘진 않았는데 예문. 이건 뭐야? 오히려 또 지인은 또 예문이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잘했어. 잘했어. 진짜. 쟤는 근데 좀 아닌데. 어디서 많이 본 예문인데? 와, 퍼펙트다, 퍼펙트. A. 퍼펙트다, 퍼펙트. 진짜 잘했네. 여기서는 시제가 위로 쓰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 아니 너무 이거 좀 예시가 좀 무섭잖아. 이게 예문을 읽는 좀 재미가 있네요. 얘는 뭐야? 이 스펠링이 틀렸잖아. 얘를 왜 빼먹었어? 재밌네. 잘 썼어요. 이거 틀린 거 아니야? 풀어봐야지. 맞아, 이거 본문에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뭘 고친 건지 내가 구분이 잘 안 되거든. 내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딴 색깔로 써. 알겠지? 딴 색깔 펜이 없어 혹시? 없으면 사줄게. 잘했는데 여기 예문을 못 썼네. 잘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또 저는 사실 오늘 테스트를 내면서 살짝 걱정을 했거든요. 오히려 이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게 예문을 쓰는 건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여러분이 생각보다 너무 잘해갖고 솔직히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다음부터 예문 쓰는 걸로 내야겠네요. 관계대명사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 그 누구야? 진아? 진아는 혹시 학교가 어디예요? 한수중이야? 그래? 여기서 가까운. 알겠습니다. 난 또 새로 들어서 또 저기 중인 줄 알았지. 또 니네 패밀리인 줄 알았지. 니네 패밀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데일리 테스트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보겠습니다. 뭐 사실 예문 쓰는 거라 뭐 제가 뭐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뭐 종류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예문은 이제 제가 어법상 맞는지 그리고 맥락상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법과 맥락이 이제 둘 다 적절한 분들은 이제 제가 만점을 준 거고요. 둘 중에 하나가 좀 약간 부족하다라는 분들은 이제 약간 감점을 한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크게 설명할 만한 거는 없을 것 같고 이 as 같은 경우가 이제 뜻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뭐 때문에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하대로 뭐뭐 하듯이 뭐뭐 하고 있을 때 뭐뭐에 따라 뭐뭐로서 뭐뭐죠.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의미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의미에 맞는 예문을 쓰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은 있습니다만 여러분 전체적으로 잘했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뭐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일리는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버리고요. 우리 그 관계사 파트를 좀 이어서 해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공지했다시피요. 관계사 파트가 끝나고 나면 우리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문제 풀었던 거에 대한 첨삭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어디 할 차례였죠, 여러분들? 어디부터 필요한 되죠? 몇 번부터? 4번이요? 잠깐 보여주세요. 관계대명사 격 구분법까지 했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갈게요. 4번.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관계대명사 1, 2, 3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복습을 할 겁니다. 복습 간단하게만 복습할게요. 책은 일단 428쪽을 펴주세요. 428쪽. 자, 복습을 좀 해보자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때 기본 개념 4가지를 쌤이 말했었는데요. 자, 첫 번째,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녀석이다. 그런데 여기서 접속사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 절을 이끌어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면서 어쨌든 명사니까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4가지의 역할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관계대명사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좀 가시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면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그저 하나의 단어일 뿐이에요. who, which, that, 뭐 whose 이런 하나의 단어일 뿐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단어가 뭐라고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얘가 절을 이끄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앞에 나온 명사를 얘가 대신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얘 자체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죠. 가성비 짱 문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방금 제가 쓴 것처럼 관계대명사 앞에는 명사가 오는데 이때의 명사, 관계대명사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선행사라고 우리가 부르죠. 먼저 행하는 말. 그리고 이 선행사의 종류는 사람이냐 아니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 번째, 관계대명사 뒷부분은 주어 또는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오는데 이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 관계대명사는 그러니까 얘가 주어냐 목적어냐 소유격이냐에 따라 두 번째, 앞에 나온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형태는 427쪽에 나와 있는 바로 표가 되겠죠.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표일 겁니다. 됐나요? 두 번째로 봤던 게 관계대명사로 문장 만들기 해갖고 427쪽 책에도 나와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책에 있는 버전으로 설명하진 않았었고요. 슬로우 버전과 패스트 버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었죠. 세 번째는 관계대명사의 격을 구분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자, 간략하게 이것도 좀 복습을 해보자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얘가 주어니까 뒤에 동사가 오겠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얘가 목적어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얘가 소유격이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 그 명사는 주어,
동사 이런 역할로 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소유격과 목적격은 뒤에 나오는 문장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구분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뒤에 나와 있는 요 명사 이놈을 뭐뭐의라는 말로 연결을 해라. 명사의 주어 이렇게 연결해 보라고 했죠. 자, 연결해서 말이 되면 소유격이다. 왜? 소유격 자체가 원래 뭐뭐의라고 해석하니까. 자, 그런데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주어를 의로 연결했더니 말이 이상하다. 그러면 목적격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예외적으로 얘는 뒷부분이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됐나요? 이게 지난 시간에 진도 나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428쪽에 있는 관계대명사 대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대. 제가 이제 어법 시간에 너무 빡빡하게 진도만 나가는 것 같아서 얘랑 관련이 있는 약간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처음으로 이제 시험을 이제 보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는 대부분 이제 전공이 아니라 교양 과목을 들어요. 근데 교양 과목에 영문법이 있었어요. 영문법. 그래서 이제 제가 영문법을 이제 수강을 했는데 그때 그 영문법 교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진짜 제가 이런 말 해서 좀 죄송한데요. 대세 미친놈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총 14번인가 하거든요. 한 학기 동안. 근데 14번 수업을 하는데 진짜 한 번도 안 빠지고 매 시간마다 대세를 설명을 했어요. 매 시간마다. 그러니까 대세 쓰임새가 워낙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때 말했던 게 뭐였냐면 난 사실 그때 그 교수님 덕분에 대세에 대한 모든 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상. 그때 이제 말해준 게 야 대세 쓰임새는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지시부사,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뭐 동격에 대해 명사절 접속사 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말해. 한 11개가 나와요. 그거를 몇 시간 만에 대성애자인가? 미친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들었었죠. 근데 이제 첫 중간고사가 됐습니다. 대학교 와서 처음 시험 보는 거니까 이제 긴장되잖아. 어떻게 시험 나올까? 이제 나는 고등학교 수능 막 이런 거만 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과 애들이랑 모여갖고 야 우리 첫 시험인데 다 잘 보자. 화이팅!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이제 시험을 딱 보러 이제 강의실 들어가면 이 조교가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거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학교는요 객관식 시험이 없습니다. 무조건 서술형이에요. 무조건. 자 근데 그 1번 문제 시험지를 딱 봤잖아. 근데 내가 좀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 근데 애들이 막 시험지를 봤는데 씨 뭐야 막 욕하는 애도 있었어. 야 이씨 막 하면서 왜 뭐길래 그런 거야? 시험지를 딱 받았죠. 근데 1번 문제를 보자마자 저도 욕이 나왔어요. 그 1번 문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한테 보여줄게요. 1번 문제가 뭐였냐면 야 내가 이거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나. 자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어요? 없죠? 자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자 각 써있는 대시 뭐로 쓰였는지를 구분하고 얘를 구문 분석하고 해석해라. 이게 1번 문제였어요. 아직도 기억나. 미친 거 아니야? 애들이 막 멘탈 나온 거야. 이거 처음부터 야 잠깐만 있어봐. 일단 얘가 명사절 접속사 대신가?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얘가 막 주어 일단 동사 보어인가? 얘가 얘 꾸며주고 막 이러면서 그럼 얘는 뭐지? 얘가 대절의 주어인가 보다. 그럼 얘는 뭐지? 얘 관계대명사 얘 꾸며주나 봐. 별 막 뭐 다 나온 거야. 막 별의별 생쇼가. 이랬었어요. 이랬어. 답이 뭐냐고요? 솔직히 기억 안 납니다. 저도 10년 지나갔고. 근데 아무튼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에피소드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만큼 이 대시라는 녀석이 쓰임새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법 문제로 내기가 너무 좋은 녀석이라는 거지. 대시라는 놈 자체가. 자 그런데 우리 관계대명사에도 대시 있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접속사에도 대시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접속사의 대과 관계대명사의 대. 그렇죠? 그래서 이 대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볼 건데요. 일단 책에는 아주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책의 설명은 뭐라 나왔냐면
선행사가 사물일 때 쓰는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나왔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그냥 개소리라고 정리할게요. 관계대명사 대에 대해서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대명사 대는요 일반적으로 선행사가 그러니까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이 아니냐와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대는요.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쓸 수 있어.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게 간단한 내용이죠. 간단한 내용. 자,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 대를요 쓸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관계대명사 대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거꾸로 관계대명사 대만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고등부나 중3 시험에서는 뭐가 더 잘 나오냐? 관계대명사 대를 못 쓰는 경우가 시험에 좀 더 잘 나와요.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요? 관계대명사 대만 못 쓰는 경우는 문법책에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좀 써드릴게요. 일단 두 번째, 2번으로 쓰려면 대만 쓸 수 있는 경우 정확하게 쓸게요. 관계대명사가 쓰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대만 써야 하는 경우 이렇게 한번 볼게요. 관계대명사 대만 써야 되는 경우야.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which나 who나 뭐 이런 걸로 바꿔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대만 써야 되는 경우인데요. 총 그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행사가 사람인 것과 사람이 아닌 것이 동시에 나왔을 때입니다. 사람인 것과 사람이 아닌 게 동시에 나왔을 때, 이때는 관계대명사 대만 쓸 수 있습니다. 예문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look at the boy and the dog, 그다음에 that or coming her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쌤이 쓴 이 대절 내용이 앞에 있는 놈을 꾸며주는 건데, 앞에 있는 누구를 꾸며주는 거냐면 the boy and the dog, 얘를 꾸며주는 거죠. 선행사가 이만큼이야. 야, 여기로 오고 있는 저 소년과 개를 봐. 순간 욕할 뻔했어. 미안해. 자, 저 소년과 개를 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선행사를 얘들아 보면은 얘는 사람이야. 근데 얘는 사람이 아니야. 그치?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who를 쓰면은 걔가 사람이 돼버리고, 위치를 써버리면은 걔만도 못한 놈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쓸 수 있는 that을 쓴다. 간단하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최상급, 서수, the only, 그 다음에 the very, 뭐 요 정도만 쓸게요. 많이 안 쓸게. 원래 이것 말고 엄청 많이 있거든요. 요 정도만 쓰겠습니다. 등등등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최상급, 서수, the only, the very의 공통점이 뭘까요? 얘네의 공통점 뭘까요? 더? 더 뭐? 덥다고요? 뭘까? 더가 붙는다. 얘네 앞에. 맞아요. 나 그거는 생각 못했었는데 맞습니다. 얘 더 붙습니다. 근데 오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오는 더 앞에 안 붙이잖아, 그렇지? 얘는 빼고요. 자, 공통점이 뭘까? 힌트 줄게요. 힌트. 품사가 똑같아요. 얘네 품사가 다 똑같습니다. 품사가 뭘까요? 맞아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러니까 얘네가 전부 다 형용사야. 형용사. 그럼 잘 봐봐. 형용사는 명사 꾸며주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명사를 꾸며줍니다. 명사를. 근데 이때 이 명사가 뭐냐? 바로 선행사입니다. 됐어요? 이런 경우에 이때 우리가 뒤에 관계대명사를 써야겠죠? 그렇죠? 관계대명사가 이 선행사를 꾸며주니까 이때도 우리가 that만 쓴다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문을 써볼게요. 여기 위에다 쓸게. 공간이 좀 부족해서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는 달에 착륙했던 유일한 착륙했던니까 랜드가 낫겠다. 쏘리. 랜디드로 쓸게요. 그는 달에 착륙했던 유일한 사람이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The only라는 녀석이 지금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 관계대명사도 우리가 that을 쓴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암기사항이거든요. 2번은요. 암기사항인데 예전에 어떤 친구들이 이런 걸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걸 질문했냐면 아니 쌤 최상급, 서수, the only, the very 저런 애들이 오면은 그러니까 얘는 이해가 되잖아. 왜 that을 써야 되는지 이해가 되잖아. 근데 얘는 왜 that만 써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나도 몰라 그냥 외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유는 알고는 있는데 그 이유가 더 복잡하니까. 근데 이제 몇몇 친구들이 궁금해했어서 예전에 여러분한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that이라는 거는 원래 뜻이 뭐예요? 저거잖아 저거. 그치?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that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삿대질의 속성이 있어요. 삿대질, 지칭하는 거예요. 지칭. 잘 봐. 최상급 서수, the only, the very 이런 단어들을 보면요. 전부 다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최상급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그냥 높은 건물 이렇게만 말해볼게. 높은 건물. 자, 높은 건물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높은 건물이 뭐 한두 개야?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건물 이렇게 말했어. 그럼 가장 높은 건물은 우리가 가리킬 수 있지 않을까? 적어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서수 어때요? 서수라는 건 이제 first, second를 말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 2, 3등이라 생각하면 돼요. 1등, 2등, 3등, 4등, 5등 가리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only 유일한 거래. 쟤밖에 없어. 가리킬 수 있고요. The very. The very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매우가 아니에요. The very book. 바로 그 책 이런 뜻이야. 그럼 바로 그 책 가리키는 거네. 됐어? 그러니까 전부 다 지칭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만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잘난 척 용도로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갈게요. 관계대명사 that만 쓰는 경우. 이 세 번째는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선행사가 이 뭐뭐 띵으로 끝나는 애들입니다. 뭐뭐 띵.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주의점. 이때 잠깐 일단 얘부터 먼저 설명하자면 뭐뭐 띵으로 끝나는 거는 역시나 관계대명사 that만 써서 얘가 이렇게 꾸며준다 이런 건데요. 주의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띵이 있어요. 그냥 띵, 더 띵 이런 애들이 있어. 더 띵. 그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띵이 나왔을 때는요. that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which 써도 됩니다. 이때는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띵으로 끝나는 말 있잖아.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애들 있잖아. everything.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that을 쓰는 게 맞는 건데 그냥 띵이야. 얘는 그냥 띵. 그냥 띵은 that을 써도 되지만 which를 써도 된다는 거야. 상관없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주의점은 뭐냐면요. 뭐뭐 원, 뭐뭐 바디 이렇게 끝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러면 얘네도 that만 써야 되는가? 아닙니다. 얘네도 that을 써도 되고요. 이 원이나 바디라는 건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who로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some이냐, some이냐, any냐, no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뭐 띵으로 끝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애들은 that만 쓴다. 오케이? 얘네가 자체가 선행사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something which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something that 됐나요?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 있는데 네 번째 경우는 생략할게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를 that만 써야 되는 경우 이제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거꾸로예요. 관계대명사 that만 못 쓰는 경우입니다. that만 못 쓰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that을 못 써요. 즉 반대로 말하면 who나 which만 써야 됩니다. 책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게 정리되어서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얘네는 예문 생략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안 배운 내용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전에 배웠을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자, that만 못 쓰는 경우 첫 번째는 계속적 용법입니다.
자, 계속적용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붙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를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that을 쓸 수 없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요 구조. 요 때는 역시나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that을 쓸 수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요 427조 표에 나와 있는데요. 소유격일 때입니다. 소유격. 우리가 주격이나 목적격은 that으로 쓰지만 소유격은 that으로 쓰지 않잖아요. who's나 of each를 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다? 관계대명사 that만 못 쓰는 경우가 되겠다. 보통 1, 2번, 그러니까 중3 때도 마찬가지인데 고등부, 심지어 고3까지도 이 1, 2번은 나와요. 시험에. 얘네는요 사실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얘네는 잘 안 나와. 한 중3 정도 나와봐야. 근데 얘네 3번도 별로 안 나오고요. 1, 2번 있죠. 1, 2번 경우에 that을 못 쓴다는 거. 이거를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던 that의 쓰임새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섞어갖고 1, 2번으로 시험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전에 접속사 배울 때 여러분 기억나요? 접속사 배울 때 인댓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거 기억나니? 인댓? 이게 무슨 뜻이었어?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렇죠? 잘 봐봐. 여기에서의 that의 정체는 뭐였어? 접속사였어. 접속사.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게 관계대명사라면 그럼 이때는 that이 아니라 which라고 써야겠죠. 그렇죠? that을 못 쓴다고요. that을 못 쓴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내느냐? 이것만 알고 있는 애들은 in that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제 시험에서는 여기다 밑줄 쳐놓는다? 그리고 어떻게 내요?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 그럼 이제 우리가 잘못 공부한 학생들은 전치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못 써.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해버린다고. 얘가 무조건 관계대명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접속사일 수도 있잖아. 뭐뭐라는 점에서 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결국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해석해야 풀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 문제의 의도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너 인데 이 대시 접속사일 때랑 관계대명사일 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너 알고 있어? 어법적 사항 물어보는 거. 두 번째, 너 인댓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너 알아? 역시나 어법적 사항. 세 번째, 그러면은 너 이 해석을 바탕으로 이 어떤 해석이 이 문맥에 더 잘 맞는지 구분할 수 있어? 해석 물어보는 거. 됐어? 문제는 단순하지만 사실 얘가 의도하는 바는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됐어?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야. 다른 거랑 섞어서. 다른 거랑 섞어서. 얘도 마찬가지야. 1번도. 애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적용법이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 붙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단순하게 외우려고 이렇게 외워버려. 콤마 대신 무조건 틀리구나. 이렇게 해버린다고. 이게 아니야. 콤마 대신 틀린 게 아니라 콤마 뒤에 계속적용,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대신 못 나오는 거야. 정확하게. 근데 아까 말했잖아. 대신 쓰임새가 11개인데요. 얘가 관계대명사랑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면 콤마 뒤에 나오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관계대명사라면 못 쓰는 거지. 됐어?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지금 밑줄 쳐져 있는 이 대시 관계대명사가 맞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먼저라는 거야. 됐어? 이거는 좀 더 추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at에 대한 설명이 이제 책에는 되게 심플하게 나왔는데 제가 조금 길게 가져왔죠. 자, 그 다음 430쪽에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 자, 관계대명사 what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관계대명사랑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이 원리를 좀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행사를 쌤이 이렇게 더 띵이라고 하면 써볼게요. 더 띵, 더 띵. 자, 그리고 이 더 띵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하나 써볼게요. 뭐 that을 써도 되고 아까 말했다시피 which 써도 되겠죠.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제 뒤에 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테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를 따로따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따로따로. nothing은 그냥 어떤 것이죠. 것. 관계대명사는 제가 아까 어떻게 해석한다 했죠? 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는이라고 했어요. 제가 전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관계대명사는 종류에 상관없이 뭐뭐 하는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잘 봐봐. 이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그쵸? 뭐뭐 하는 것. 합치면 이렇게 해석되죠.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더 띵이라는 선행사와 대 또는 위치라는 이 관계 대명사를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what이라는 녀석입니다. w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대명사 what을 배울 때 문법 책에 무조건 써 있는 말이 뭐냐면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이런 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책에도 있을 겁니다. 즉, 이 what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더 띵이라는 선행사와 대 또는 위치라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대명사 이렇게 이제 명칭이 되는 겁니다. 정리됐죠? 이게 일단 what이 만들어진 원리고요. 그러면 이 what에 대한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쓸게요. 여기 좀 지우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what의 특징 첫 번째. 일단 품사가 뭐냐면요. 얘는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여태까지의 관계대명사는 전부 다 형용사절이었는데 얘는 명사절이에요. 왜 그러냐? 명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선행사라는 명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말로 해석은 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또는 뭐뭐 하는 일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일 이런 식으로. 또는 뭐뭐 하는 하나만 더 쓸게요. 미안. 하나만 더. 뭐뭐 하는 상황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 왜 그러냐면 저 띵이라는 단어 자체가 것, 일, 상황 이게 다 되기 때문에 그래요. 띵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쓰기 전에 넘어가서 덩어리가 명사잖아요. 명사니까 당연히 문장에서 주목보의 역할을 하겠죠. 주목보 또 나오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 취급을 하는데요. 단 예외적으로 복수 취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수 취급되는 경우는요. 뭐뭐 하는 것들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쌤 뭐뭐 하는 것들이라고 해석을 하는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요? 단어는 what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구분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앞뒤의 맥락을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앞뒤의 내용을 보고 얘가 뭐뭐 하는 것인지 뭐뭐 하는 것들인지 이걸 이제 맥락으로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 이게 더 정확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what절이 이렇게 나왔잖아. 예를 들어서 what절이 이렇게 나왔어. 주어 자리에 나왔다 쳐볼게요. 주어 자리에. 그럼 뒤에 동사를 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동사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a라고 쓰겠죠. 복수 취급이 된다면 a라고 쓰고 뒤에도 복수 명사가 나와야겠죠. 복수 명사.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어떤 복수형을 보고 우리가 단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예외적 경우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불완전한 문장. 이거는 당연해요.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야. 왜냐면 대신화 위치, 관계대명사 뒤에 애초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었잖아.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그쵸? 소유격을 제외하고는 얘 뒤에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합쳐졌어. 이렇게 합쳐져도 어차피 여기는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가장 이제 기본적 특징 세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배운 관계대명사 what,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배웠던 관계대명사 대, 세 번째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접속사 대시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너무나 진짜 졸라 판타스틱하게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여러분이 이게 중3 때도 간혹가다 나오는데요. 이 관계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가 크게 두 개가 있거든. 두 개. 그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왔을래 됐을래라는 문제예요. 왔을래 됐을래.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 대명사 쓸래 관계 부사 쓸래입니다. which 쓸래 where 쓸래. 이거는 이 방금 전에 말한 두 가지는요. 고1 어법 단골이에요. 고1 어법 단골. 고1에서 되게 좋아하는 어법 사항입니다. 특히 대화고가 되게 사랑하는 어법이에요. 대화고에서 되게 많이 냅니다. 어찌됐든가. 그러니까 이 what과 that을 구분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이거를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6번을 이제 432쪽에 있는 내용을 6번을 할 건데요. 이 6번 설명은 금방 끝나거든. 6번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관계부사를 할 텐데 관계부사 하기 전에 저한테 좀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선생님 저희 what이랑 that 구별하는 방법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설명하기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what은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게요. 자, 6번은 이제 관계대명사의 주격, 목적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관련된 거예요. 생략. 자, 일단은 기본적인 거를 먼저 설명할게요. 기본적인 거. 일단은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 굉장히 특수한 문법상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요. 주격 관계대명사만 생략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세트로 생략이 된다는 거고요. 목적격은 그냥 그 자체로 생략이 된다라는 건데요. 책에는 그냥 이러고 끝이거든요. 이러고 끝인데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생략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책에는 지금 그 내용이 없어요. 이게 얘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생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생략이 되냐면 아주 심플하게 말할 때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이 뒤에 최소 두 단어 이상은 나와줘야 생략이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최소 두 단어 이상은 나와줘야 생략이 돼요. 두 단어 이상. 되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단어가 어떤 거가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봐. 주격 관계대명사는 얘가 주어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비동사잖아. 동사. 그럼 여기 무슨 자리야? 보어 자리죠. 보어 자리.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 어떤 놈이 나와야 될까?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형용사. 근데 형용사가 한 단어만 나오면 안 되겠죠? 두 단어 이상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형용사 두가 나와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뭐냐 저기 ing야. 그리고 과거분사 pp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겠죠? 또는 정명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뭡니까? 보어 역할이 가능한 애들이에요. 보어 역할이 가능한 애들. 비동사의 ing, 비동사의 pp.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진행형, 수동태 이렇게 알고 있는 애들이잖아. 그렇죠? 얘네가 전부 다 보어 역할이 가능한 녀석들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는 거지. 예를 들어 happy 한 단어 나왔어. 그때는 생략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 좀만 아래다 쓸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 자체로 생략이 되는데 목적격은 애초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구조인데 생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도 역시나 생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전치사. 즉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때입니다. 이때는 생략이 안 됩니다. 왜 생략이 안 되냐?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in it he lives 이렇게 한번 써볼게. in it he lives라고 이렇게 써볼게. 자, 얘 목적격이거든요. 전치사의 목적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목적격입니다. 자, 목적격을 생략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어법적으로 오류가 생기죠. 그러니까 생략이 안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이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를 말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생략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관계대명사에서. 얘 갖다 시험 내지도 않아요. 뭐 생략 가능한 부분을 뭐 골라라 이런 문제 절대 안 냅니다. 생략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반대가 중요해요. 반대가 뭐냐? 생략되고 난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생략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뭐뭐 하는으로 해석해야지 이거를 눈치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얘네를 생략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생략되고 난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 이 생략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 그 왓대 구분하는 거 이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숙제 말씀드리면 보시죠. 일단 432초까지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428부터겠네요. 428부터요. 432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구문 분석 하시고 해석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테스트는요. 그 접속사 이제 전체 테스트를 볼 예정입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돼요. 어이구.